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친구와 한잔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전세계 곳곳에 중국인 없는 곳이 없다. 여 가도 쌀라쌀라, 저 가도 쌀라쌀라, 온통 중국인 천지다.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정착한 중국인이 왜 그렇게 많은지.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의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태평천국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죽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유럽에는 일자리가 엄청 많다던데 차라리 거기 가서 일하는 게 어떨까? 우리를 무시하고 학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가도 괜찮을까? 그래도 여기보단 낫겠지. 1800년경 중국 인구는 약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어려웠고 농업 생산력은 정체 상태였습니다. 세계의 급변화 속에서 청나라 조정은 갈팡질팡, 영농 분화 없이 인구만 증가하니 토지는 황폐해지고 빈곤층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남중국 지역은 홍수, 질병까지 겹쳐 삶이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 1840년 유럽에서는 노예 무역이 금지되었습니다. 15세기 말부터 유럽 열강들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납치하거나 매입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로 수출하는 노예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약 400년 동안 120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인이 강제 이주되면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을까요? 이 때문인지 흑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우리의 정서 한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루스 같은 음악을 들어보면 흑인 특유의 한서린 멜로디가 마치 우리나라 민요와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이때 흑인 노동자들이 당한 핍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들을 마치 짐승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귀족 부인이 남자 흑인 노예 앞에서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부인, 남자 노예가 저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부끄럽지 않소? 부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짐승이 보는 것인데 뭐가 부끄럽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영국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노예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운동은 점차 확산되어 영국의 반노예제도 협회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장했습니다. 흑인도 사람입니다. 선진국가인 우리들이 아직도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노예 무역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그 말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졌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결국 1840년 노예 무역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양 열강들에게 노예는 필요했을 텐데 그들이 언제부터 인권을 그토록 신경 썼다고. 단순히 인도주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유럽 자본주의 경제는 공장, 임금노동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흑인 노예가 많이 거래되어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임금 공장들이 하나둘 늘어나 경쟁이 심해지자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하루 종일 밥 줘야 되지, 똥 치워줘야 되지, 집 지어줘야 되지. 노예 구매 비용은 갈수록 비싸지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면 남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싼 노예를 사고 관리비를 들이는 대신 일한 만큼만 쓰고 급여를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지 않을까? 노예 무역 금지법은 겉으로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되었지만 속에는 이런 계산도 깔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유럽에서 노예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일한 만큼만 임금을 주는 노동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최대한 싸게. 물론 그동안 써왔던 흑인 노동자들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노동자들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중국인입니다. 우리는 시급이 싸다 해. 일도 무지하게 열심히 한다 해. 유럽에서 중국인 노동자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부지런하고 급여에 비해 일도 잘했습니다. 그 시기 중국인 노동자들을 쿨이라 불렀습니다. 쿨이는 고된 힘이라는 뜻으로 글자 그대로 고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도 쿨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서양 열강들은 쿨이가 필요했습니다.
새 식민지를 확보하며 그곳에 시설물들을 지어야 했고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쿠리가 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학대는 기본이었고 영양실조에 질병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혼란한 중국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그들은 유럽의 각종 공장, 농업, 어업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여 대륙횡단 철도건설, 광산 노동을 했고 중남미에 진출하여 사탕수수,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1819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스탠퍼드 래플스가 말레이 반도 남단의 싱가포르 섬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했는데 이때도 수만 명의 중국 노동자 쿠리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때문에 19세기 중반까지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가 중국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2023년 기준 싱가포르 전체 600만 인구 중 무려 75.6%가 중국계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19세기 중반부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정복하고 그곳에 사탕수수나 담배, 고무 등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경영했는데 역시 중국인 수만 명을 동원해 일을 시켰습니다. 그곳 농장 일은 워낙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현지 원주민은 자발적으로 종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쿠리를 부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 더러운 일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이 해설자 양반, 태평천국에나 겪어봤나? 거기 비하면 여긴 천국이지. 그까짓 거 고되긴 뭐가 고되다는 것이냐. 이런 마인드로 일하니 경쟁 노동자가 없었습니다. 자본가들은 값싸고 일 잘하는 쿠리를 찾았고 중국인도 일자리를 찾아 대거 인도네시아로 몰려드니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중국계 인구는 공식적으로 약 280만 명, 비공식 추산으로는 최대 700만에서 800만 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쿠리들은 그곳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아예 정착하여 자영업자, 도시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었으니 캐내야 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것은 역시 쿠리입니다. 일 잘하는 중국 사람들이 대거 캘리포니아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샌프란시스코를 금산이라 불렀습니다. 금이 나는 곳에서 일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오늘날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중국계 미국인은 약 550만 명이며 이 중 상당수가 캘리포니아에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샌프란시스코의 인구는 중국계가 20% 이상이나 됩니다. 쿠리는 그 외 미국의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도 다수의 중국계 이민자가 정착하여 뉴 차이나타운을 형성했습니다. 상가브레일밸리 역시 중국계 중심 도시권이 형성되었고 실리콘밸리 인근으로 고학력 IT 전문직 중국계 거주 밀집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열강의 식민지 개발에 있어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면 떠오르는 사상이 있지요.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자신들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심은 무지하게 셉니다. 지금은 이렇게 힘든 일로 연명하지만 나는 세상의 중심 중국인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고 있다. 두고 보라. 훗날에는 내가 저 거만한 코쟁이들을 비웃는 날이 올 것이니. 그들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집을 사고 정착하고 가족을 이루고 그들만의 차이나타운을 형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자세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싹싹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일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그들이 이제는 일도 골라하고 요령도 피우고 배짱도 부립니다. 아니, 전에는 이 돈으로 해주지 않았소. 물가가 올랐잖소.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저렴한 임금으로 일을 해야겠소. 그들은 더 이상 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갑이 되려 했습니다. 일하러 온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더니 자연히 백인들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미국 대통령 클리블랜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계는 우리 문화와 제도에 흡수되기 어려운 집단이며 오히려 공동체의 조화와 복지를 해치는 자들이다. 1882년 미국 정부는 중국인 배척법을 만들어 중국 노동자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법적으로 시민이 될 수 없자 중국인은 투표권, 재산권에서 불리함을 겪었습니다. 타향살이라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차별과 멸시를 당하니
중국인들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이러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란 우리 중국 동포들 뿐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국인들끼리 똘똘 뭉쳐야 해. 중국인들은 그들만의 밀집구역 차이나타운만이 생존 공간이라 믿으며 더욱 뭉쳤습니다. 누군가 중국인을 공격하면 중국인들이 힘을 모아 어떠한 형태로든 보복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건드렸다면서? 내 아이인다. 중국인은 무서워. 웬만하면 그놈들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자식 교육은 또 철저히 시켰습니다. 유교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내 더럽고 치사해도 끝까지 참고 사는 것은 다 너를 위함이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서러움 받고 어렵게 일하지만 너는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대접받으며 살아라. 예 아버지, 이번에 하버드 대학에 원서 썼는데 별일 없다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졸업하면 중국인을 위해 일해볼랍니다. 그래,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이렇게 교육받은 쿠리의 엘리트 후손들이 화교 사회의 핵심이 되기도 했는데, 화교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중국과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한 사업가, 정치가가 되어 세계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동남아 10개국 GDP의 약 60에서 70%를 화교 재벌들이 좌우한다고 하니 그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지에서는 화교 출신 고위 정치인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중국에 유리한 정치를 하겠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존재하며 그들의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확장과 쿠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